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운동의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가장 중요하게 등속 운동과 등 가속도 운동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등속 운동이 나왔는데 그냥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속도라는 것은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바로 벡터죠, 벡터.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빠르기, 속력도 일정하고 운동 방향도 일정해야 돼요. 그럼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는 것은 그냥 직선 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빠르기, 속력이 일정해야 되고요. 운동 방향도 안 바뀌어. 그냥 직선 운동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등속 직선 운동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운동 속력도 안 변해, 빠르기도 안 변해. 그럼 운동 상태가 안 변하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힘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힘이 0이다 라고 적어 주실 건데요. 사실 지구상에서 힘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 중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쌤 지금 중력 받고 있거든? 근데 왜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져? 땅바닥이 받쳐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력을 안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힘을 안 받는 물체는 없어. 그러나 그 물체가 받는 힘이 다 더해져서 전체적인 합력이라고 하죠. 합력이 0이다. 알짜 힘이 0이다. 이런 경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 컨베이어 벨트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물체가요 5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등속 운동하고 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5m/s로 쭉 간다. 1초 때도 2초 때도 3초 때도 어떻다?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속력이 변하지 않고 계속 5m/s로 운동한다 라고 그려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넓이를 구해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됩니다. 즉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란 얘기예요. 자, 넓이 구합니다. 속력 곱하기 시간, 어디서 많이 봤는데 거속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바로 거리가 되는 거고요.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표현들 잘 봐주셔야 돼. 잘 봐. 일정한 시간 동안, 이거는 구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그럼 일정한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1초라고 해도 되고 5초라고 해도 되고 10초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 그냥 간단하게 1초라고 합시다. 그럼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처음 1초에 몇 미터 갔습니까? 5미터 갔죠? 자, 그 다음 1초도 몇 미터 갔습니까? 그 다음 1초 똑같이 5미터 갔죠? 자, 그 다음 1초도 또 얼마 가는지 볼까요? 똑같이 그 다음 1초도 5미터를 갑니다. 즉, 일정한 시간 간격 1초 동안 계속해서 같은 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등속 운동은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다, 동일하다, 안 변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요런 표현 나오잖아? 아, 등속 운동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두 번째는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는요 5m씩 계속 가요. 1초에 5m씩 가는 겁니다. 그럼 1초 때 5m에 가 있을 거고, 그 다음 1초 지나면 2초 때 또 5m를 가니까 10m에 가 있을 거고, 또 1초 지나면 또 5m를 지나가서 이렇게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띠띠띠띠띠띠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런데 1차 함수 나왔습니다. 자, 1차 함수 나오면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기울기 구하고 싶잖아.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1차 함수 보니까 뭐 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대. 집에 가시면 안 되고 기울기를 구해야 돼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시간 분의 거리. 거속시, 바로 속력이 나오네. 그래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예요? 속력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보세요. 기울기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속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속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쵸? 이런 관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동거리는 시간에. 자, 봐. 1초에 5m, 그 다음도 5m. 그러니까 총 이동거리는 누적이 되면서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초에 50 누적이 되니까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겁나 헷갈려 한다 이거야. 자, 봐봐. 얘는 일정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한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1초라는 구간
구간에서 똑같이 5m, 5m, 5m를 간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총 이동거리는 5m, 5m, 5m 누적돼서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은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일정 시간 동안의 거리 그리고 전체 이동거리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등속운동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력만 변하는 운동. 그러면은 뭐는 안 변한다는 거야? 방향은 안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나온 겁니다. 자, 방향은 안 변하고 빠르기만 변하는 거예요. 빠르기만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1 통합과학 때 자유낙하 운동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했었던 거죠. 어때요? 일자로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1초에 9.8m/s씩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그거 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G가 9.8 이렇게 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지멋대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가속도만큼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라는 것을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1초 때 속도는 자 그럼 우리 이거 일반화 시켜서 그냥 G라고 하지 말고 이때 가속도 A라고 그냥 놓고 해볼까요? 그럼 가속도가 A라는 것은 1초에 A씩 속도가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1초 때 속도는 A가 될 거고요. 2초 때 속도는 2A가 될 거고 3초 때는 3A, 4초 때는 4A. 그러면 T초 때는 AT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T초 동안 AT만큼 속도가 변화할 것이고 처음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A 변화해서 이제 T초 때 속도는 AT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때는 그죠? 처음 속도가 0인 경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처음 속도가 0이 아니고 V0라는 V0, 0초 대 속도 V0를 가지고 있고 이때부터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런 그래프 꼴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속도 시간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제 위치 변화량이 되겠죠. 맞죠? 거속시인데 거리가 아니라 이제 위치가 되는 거죠. 위속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속도 곱하기 시간은 이제 위치 변화량이 되겠죠. 이렇게 위치 변화량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여기서 변위로 보겠습니다. 변위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그럼 일정한 시간 동안 이 넓이가 점점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모습 보이세요? 증가하는 모습. 왜냐? 속도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변위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속도 A는 어떻게 돼요? 지금 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가속도는 일정하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는 속도 시간 그래프가 그 1차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고 싶어요? 기울기 구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자, 기울기 구해보겠습니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아하, 이게 뭐예요? 1초당 속도 얼마나 변하니? 1초의 속도 얼마나 변하니? 가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미분 관계예요. 속도 미분 때리면 1초당 속도 변화량 가속도가 나오는 거고 시간 미분 때리면 1초당 얼마가 써?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거리, 속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변위라고 할 걸 그랬습니다. 변위, 벡터로 바꿔서 속도, 가속도, A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미분으로 가는 거예요. 미분으로 간다는 게 뭐야? 시간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간 1초당 이동거리가 속도, 다시 1초당 변이가 속도, 그 다음에 1초당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 이런 개념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꼭 굳이 이거는 이해 못 하시더라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해서 이제 넘어간다라는 거 정의를 익히셔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 이제 AT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AT 그래프는 넓이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1초, 2초, 3초 이렇게 해가지고 넓이를 만약에 구한다라고 한다면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여러분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뭡니까?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속도 변화량이고요. 일정한 시간 동안 아까 나왔다. 일정한 시간 1초 동안 그 다음 1초, 그 다음 1초 일정한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은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VT 그래프와 AT 그래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 Y 값이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이따가 뭐 해볼 거냐면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VT 그래프로 전환하는 연습 해볼 겁니다. 요 Y 값이 뭐가 된다고?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VT와 ST 그래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처음 속도 V0 있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 라고 했었고요. ST 그래프는 사실은 이제 2차 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많은 정보를 얻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개형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기울기가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니까 이게 뭐예요? 속도잖아요, 속도. 그래서 기울기가 속도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어때요? 속도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속도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속도가 기울기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계속 증가하도록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증가하려면 기울기가 처음에는 완만하다가 점점 가팔라져서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T 그래프에서 크게 얻을 게 없습니다. 개형 정도 알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가 바로 뭐다? 속도 값이다 라는 것까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공식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화해서 해볼 거예요. 자, 처음 속도가 V0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1초에 A씩 속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3초. 됐어요? 그리고 가속도를 A라고 쌤이 그냥 놓을게요. 그럼 가속도가 A, 이거 양수라고 놓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속도가 A씩 빨라진다. 1초에 A씩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속도가 V0였잖아, 이렇게. 처음 속도가 V0였잖아. 1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 A만큼 빨라진다는 거야. 그지? 2초가 지나면 얼만큼 빨라져요? 2A만큼 빨라졌겠죠. 3초 지나면 얼마 빨라져요? 3A만큼 빨라졌겠죠? 그러다가 T초가 되면 어떻게 돼요? T초가 되면은 T초가 되면은 얼마큼 빨라져요? AT만큼 빨라지겠죠. 이게 뭐예요? 속도 변화량이다.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 가속도가 A야? 1초에 A씩 빨라지겠네? T초 지나면 AT만큼 빨라지겠네. 맞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속도라는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 가속도라는 개념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 거기 때문에 AT가 델타 V야, AT가 델타 V. 그지?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 생각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T초 때, T초 때 속도를 VT라고 한다면 그죠?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T초 때 속도는 어떻게 구해라? 0초 때 처음 속력에다가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T초 때 속도는 처음 속도 V0에다가 T초 동안 속도 변화량 AT를 더해주면 된다. 요게 식이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의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걸 외워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리에서 공식이 나와요. 당연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봐. 원리가 먼저겠니? 공식이 먼저겠니? 당연히 원리가 먼저죠. 이 원리를 식으로 표현한 게 공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공식만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이 어떤 원리를 표현한 건지를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에서 나오는 공식 당연히 암기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냥 암기만 되어 있다고 응용 안 된다고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VT 그래프 나오면 뭐 하고 싶어요? 넓이 구하고 싶잖아요. 왜? 넓이가 거리니까. 그래서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넓이가 뭐니까? 거리, 즉 변위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넓이를 구할 때는 일단 요 네모, 아래쪽 네모 있죠? 요 아래쪽 네모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위에 삼각형을 구할 거예요. 아래쪽 네모는 너무 쉬워요. V0 곱하기 T잖아요. 그죠? V0 곱하기 T입니다. 왜 안 눌려요? V0 T. V0 T. 그죠? 요 아래쪽 삼각형 넓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아래쪽 사각형이 V0T고 말이 이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V0T고 위쪽에 삼각형이요. 여기 이제 구할 건데. 자,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가로가 T, 세로가 AT,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면 되잖아요.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요 식 외웠을 거 아니야.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다. 외울 필요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 이 그래프가 있으면 당연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왔다 이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식. 첫 번째 식은 t초대 속도를 구할 때 얘들아, t초대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하면 된단다. 맞니? 이게 스토리로 보여야 된다고. t초대 속도는 얘들아 0초대 속도,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하면 된단다. 그리고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니? 그러면 VT 그래프를 그려서 그 넓이를 표현하면 된단다. V0T 더하기 위쪽의 삼각형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나왔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1번식과 2번식을 짬뽕하는 식이에요. 짬뽕하는 식인데 어떻게 짬뽕할 거냐면 t를 속어시킬 겁니다. t를 속어시킬 거기 때문에 이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t는 꼴로 바꿔가지고 여기 t 자리에다가 다 대입을 해가지고 이 공식들에서 t를 없애버릴 거예요. 그러면 3번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t가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v0를 넘긴 다음에 a로 나누면 t는 꼴로 나오게 되잖아요. vt 빼기 v0를 이제 a로 나누면 이제 t는 꼴이 나오고요. 이 식을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v0 곱하기 t자리에 요거 집어넣겠습니다. a분의 vt 빼기 v0 됐죠?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t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해서 a제곱분의 vt 빼기 v0의 제곱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날릴 것들 날릴게요. a제곱 a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모에 2a가 남아있고 a가 남아있으니까 분모를 싹 없애기 위해서 모든 변에 2a씩 곱해줄게요. 2a씩 곱하면 2a 날라가고 2a 곱하면 a는 날라가고 2가 남고 여기는 이제 2a 이렇게 이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EAS는 자, 여기 정리합니다. V0 VT 빼기 2V0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이거 뭐지? 곱셈 공식. 곱셈 공식 얼마만이야? VT의 제곱 마이너스 2VT V0 더하기 V0의 제곱 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V0 VT와 마이너스 2VT V0 날라가고요. 정리해보면 VT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해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어요. EAS는 VT0 빼기 V0 제곱.
힘들었어. 자, 그러면 이 공식은 언제 쓰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t가 없을 때. 왜? 이 두 가지 식에서 내가 t를 소거해서 이 식을 만들었으니까 t라는 기호를 없앤 거잖아요. 그럼 t가 없을 때 이 공식을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세 가지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결국 뭐다? 그냥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서 나온 거다. 어려운 거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뿅. 자,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이거 완전 별표 5개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제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떻게 왔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평균 속도 할 때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그냥 속도를 평균 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속도 평균 내버리면 안 돼. 무슨 말이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볼까? 학교에 가는데 처음에 5m/s로 갔어요. 5m/s로 한 10분 갔어. 근데 좀 늦은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뛰어가기 시작했어. 뭐 8m/s로 좀 이제 빠르게 갔는데 8m로 한 5분 뛰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잠깐 걸어야겠다. 그래서 2m/s로 해가지고 또 한 4분 갔다가 학교에 도착했다. 뭐 이렇게 쳐봐.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얘 평균 내면 돼, 안 돼? 평균 내면 안 돼요. 망해요. 그냥 틀려버려요. 평균 속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절대 속도를 평균 내지 마시오.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이를 해가지고 총 걸린 시간 동안 총 이동한 이 변이를 총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1초당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여러분 이제 봄이 거의 왔잖아요. 쌤 지금 너무 슬픈 게 이제 붕어빵 아줌마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쌤이 원래 출근길에 여기서 룰루랄라 이제 오잖아. 룰루랄라 오다가 붕어빵 아줌마를 만나요. 그럼 붕어빵 아줌마랑 한 10분 정도 붕어빵 먹으면서 수다 떨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출근길에 이제 붕어빵 아줌마 만나가지고 10분 수다 떨고 붕어빵 2개 먹고 이제 출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5분 걸었다. 아줌마 10분 수다 떨었지. 그리고 10분 또 걸어왔어. 그럼 총 25분 걸린 거잖아. 그치? 전체 거리 예를 들어 500m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500m를 25분 걸려서 온 거야. 근데 사실 중간에 10분 동안 붕어빵 먹고 놀았잖아. 알게 뭐야? 전체 평균적인 속도로 봤을 때는 이 모든 시간이 다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할 때는 전체 변이를 그냥 전체 걸린 시간 그 사이에 붕어빵 먹고 놀았든지 뛰었든지 걸었든지 상관없다는 거야. 전체 시간으로 그냥 싸그리 나눠줘 버려야 전체 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속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절대 평균 내지 마라.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이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을 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볼게요. 처음 속도 뭐 V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T초 동안 요렇게 등가 속도 운동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띠띠띠띠띠띠띠 T초, 그리고 요때 T초 때 속도를 뭐라고 할까요? V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일정하게 속도가 변했을 때는 그냥 V1, V2의 평균 값이 되는 요 지점, 요게 바로 어떻게 돼요? V1 플러스 V2를 반으로 나눈 그냥 평균 때린 거죠. 이게 평균 속도가 된다는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요, 그냥 V1 플러스 V2를 그냥 2로 나눠서 처음 속도, 낮은 속도 평균 때리면 그게 바로 평균 속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평균 속도라는 것은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25분 동안 평균적으로 계속 동일한 운동을 해서 500m를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 난 어떻게 했어?
걸어가다가 붕어빵 먹고 놀다가 조금 늦었나 뛰다가 좀 힘들어서 쉬다가 뭐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평균 속도라는 것은 전체 그냥 이동 변이를 전체 시간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냥 이 값은 뭐예요?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평균 속도로 계속 이동을 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뛰든 걷든 상관없이 이 전체 시간에 대해서 이 평균 속도로 쭉 운동한 거랑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봐봐 얘들아. 지금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요.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 이동거리 요 넓이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요 넓이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평균 속도가 나오면 어떻게 본다고요? 그냥 이 속도로 t초 동안 쭉 이동한 거랑 같은 걸로 보는 거야. 그러면 요 속도로 그냥 t초 동안 그대로 이동하면 요 핑크 색깔 네모의 넓이가 이동거리가 될 건데 이거랑 요 파랑이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어때요? 여기 뿅뿅뿅뿅뿅뿅 비어있는 부분이 여기 뿅뿅뿅뿅 튀어나온 부분이랑 똑같아. 그래서 여기가 여기로 쏙 들어가면서 핑크색 네모랑 이 파란색 사다리꼴의 넓이가 딱 똑같다는 거예요. 딱 똑같다는 거야. 즉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이동한 거리랑 요 평균 속도로 그냥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랑 딱 똑같아지면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그냥 평균값 딱 때리면 그게 평균 속도다. 하지만 언제만 써야 돼?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써야 돼. 알겠지?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막 속도 변하면서 운동했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뭐야 이 평균 속도로 그냥 0에서 t초 동안 등속 운동 한 걸로 그냥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그래서 요때 언제겠어요? 딱 절반이겠죠. 이 둘의 정중간이니까 딱 절반 시간일 거 아니야. 그래서 2분의 t초. 여러분 2분의 t초 때의 그 속도가 바로 평균 속도이고 그 평균 속도로 t초 동안 그냥 이동했다라고 보시라고요. 이해했어?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문제 풀다 보면 쌤이 왜 이걸 이렇게 강조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요거 막 난리치지 마시고 등가속도 운동이다? 평균 속도 알 수 있다? 그럼 평균 속도로 그냥 쭉 갔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의 다 끝났습니다. 등속 운동 했고요. 등가속도 운동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만 변해요? 그럼 빠르기는 안 변해요. 속력, 빠르기는 일정하고 방향만 변하는 운동. 이런 거 어떤 거 있습니까? 곡선 궤도를 달리는 같은 빠르기로 가는 자동차 또는 등속 원운동 보시면 되겠죠. 인공위성, 회전근해 이런 거. 속력은 일정하고. 뭐만 바뀌어요? 운동 방향은 계속 변하는 원운동.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애들 운동 방향 뭘로 봐야 돼요? 매 순간의 접선 방향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운동 이렇게 해서 원운동 할 때도요. 매 순간 접선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어서 매 순간마다 운동 방향이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합니다. 빠르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진자 운동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해서 요렇게 진자 운동 요렇게 하는 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할 때 또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하고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 감소하고 그러니까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정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정지 하니까 속력도 변화하고요. 그래서 운동 방향도 어떻게 돼요?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거죠. 빠르기도 변하고 속도도 변하는 운동, 진자 운동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고1 통합과학에서도 하셨었던 포물선 운동이 나옵니다. 포물선 운동, 이렇게 물체를 던지면 얘가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또는 물체를 던질 때요. 연직 위로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던지는 거야. 물체를 비스듬히 던지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애들은 어때요? 방향도 변하고 빠르기도 변하겠죠. 느려지다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해요. 왜 그럴까요?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공을 밀어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던지면 끝이잖아. 그치? 수평 방향으로 힘 있다, 없다?
없다.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하다. 그러나 중력받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속력이 증가한다. 그리고 운동 방향은 항상 접선 방향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물체 운동 종류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은 그래프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제 문제 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